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국제협력체제의 구축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 촉진 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고전적인 안행 이론에 따르면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생산업체가 출현하고 생산성이 향상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 형태로 진행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국내 생산과 수출의 개시 사이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는 게 일반적입니다. 한국의 수출 제한 공업화 시기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국내 생산의 시점과 수출 개시 간의 차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배경은 우선 국내 시장에 협소하여 국내 시장만으로는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이 출현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국내 시장의 수요 구조와 한국이 공략할 수 있는 국제시장, 특히 미국의 수요 구조는 너무 달라 국내 시장용 상품으로는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습니다. 한국은 국내 시장을 바탕으로 성장한 기업이 국제시장에 진출한 것이 아니라 한국이 생산할 수 있으며 해외에서 한국이 빠르게 시장을 확장할 수 있는 품목 대상을 성장시켜 수출이 진전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출주도 성장 정책이 성공한 데에는 국가의 무역정책과 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선 먼저 무역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히 1964년에서 1967년간 환율, 금융, 조세, 무역의 자유화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964년 5월 환율의 근 100% 인상은 실질 실효 환율이 수출에 불리하게 악화되지 않게 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에는 수출을 증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자유당 정부 때에도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대표적인 제도로 수출 실적을 올린 경우에 선호물자의 수입을 허용한 수출입 연계 제도와 수출로 인해 수출업자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수출 보상 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에는 이 정책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수출입 연계 제도는 1964년에 폐지하였고 수출 보상 제도는 1965년에 폐지하였습니다. 1961년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원자재를 무관세로 수입, 가공하여 전량 수출하게 하는 수출 장려책인 보세 가공 수출 제도를 실시하였고 이를 장려하기 위해 1965년까지 획득 외화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보세 가공 수출 제도를 더 발전시킨 것이 수출 자유 지역의 설정이었습니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는 외국 기업이 무관세로 기계 설비와 원자재를 들여와 가공한 다음 전량 수출하게 하였는데 업자의 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면세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세지상의 특혜는 보세 가공 수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수출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 관세 환급을 실시하고 추수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 감면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울러 주요 수출 산업의 고정자산에 대한 가속상각 제도도 허용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수출업자에게는 매우 좋은 조건의 무역금융과 창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거의 무제한적이고 무차별적인 융자가 제공되었고 무역금융에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인 특혜금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상호보험 금리가 25% 전후였는데 무역금융의 금리는 6%대였습니다. 수출업자에 대한 창업자금으로는 산업은행 등으로부터 장기 자금이 대부되기도 했지만 1966년 외자도입법의 개정을 계기로 하여 자본주의 도입에 필요한 자금을 외자로 충당할 수 있었으며 차관 도입에는 정부나 은행의 지불 보증이 제공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국가 행정의 주요 목표로
수출 증대를 내세웠으며 이를 위해 통치력과 행정력을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수출 목표 제도와 수출 확대 원래 회의는 정부와 기업이 공동으로 수출 촉진을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수출 목표는 이와 관련되어 정부가 제공해야 할 금융 규모, 사회 간접 시설의 확충, 기타 지원 규모를 가늠하는 척도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수출 확대 원래 회의는 수출 기업의 실적을 평가할 뿐만 아니라 행정적 지원 체계의 개선책을 마련하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무역협회와 대한무역진흥공사인 코트라를 발족시켜 수출에 관련된 정보의 수입과 배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산업정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는 연평균 40%의 수출 증가율이 실현되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생산이 빠르게 늘어나야만 했습니다. 1960년대 전반에는 국내에 상당한 과잉 설비가 있어서 가동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수출 증대에 대응할 수 있었지만 1960년대 후반에는 가동률을 높이는 것으로는 연평균 40%의 성장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수출할 수 있는 산업의 생산 능력을 대폭 늘릴 수 있는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전반에는 수출의 증대가 수입의 증대를 유발한 측면도 있어서 국제수지 적자의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국제수지 적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화 가득이 높은 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하여 상공부는 1965년 수출 특화 산업을 선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수출 특화 산업은 해외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여 한국의 수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으면서 국내 투자를 통해 수출 능력을 빠르게 향상시킬 수 있는 산업으로서 외화 가득률을 높이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는 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수출 특화 산업에는 당시에 빠르게 수출 증대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합판, 가발, 쇠토와 같은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합성수지 제품은 1965년 후 수출 특화 산업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1969년 수출 특화 산업의 대상을 변경할 때는 포함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빠르게 수출 증대가 일어났던 산업들에 대해 약간 살펴보겠습니다. 합판 가공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대에 전쟁으로 파괴된 건물의 건축이 활발해져 목재 수요가 증가하였고 이에 목재 산업이 발흥하였습니다. 복구 수요가 일단락되자 목재 산업이 불황에 빠졌는데 목재업자들은 새 활로로 일본의 합판 가공업을 참고하여 합판 가공을 시작하였습니다. 합판 가공 역시 노동 집약적 분목으로서 한국에 적합하였습니다. 당시 합판은 일본이 세계 시장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에서 임금이 상승하여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을 뿐만 아니라 합판 가공에서 나오는 먼지로 인하여 작업 환경이 열악하여 기피 산업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주택시장이 화랑 국면에 들어가면서 합판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의 합판의 수급 변동으로 한국의 수출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었는데 한국은 이 기회를 포착하여 미국의 합판 시장을 대대적으로 공략하는 데 성공하여 1970년대 초에는 합판이 2위의 수출 품목이 되었고 한국은 세계 1위의 합판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발 공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가발 제조는 한국 여성의 섬세한 손재주, 풍부한 노동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조달 가능한 원료 등 1960년대 전반 한국에 딱 맞는 업종이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가발 제조는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유교적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는데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고 생각하여 머리카락도 모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이어서 소중히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여 머리카락으로 가발을 만들고 그 가발을 쓴다는 것은
유기적 가치관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발에 대한 국내 수요는 거의 없었습니다. 가발의 생산은 순전히 가발의 수출 가능성을 보고 생산된 것이었습니다. 서울통상주식회사의 최준규가 가발 수출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들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해서 가발을 만들면 수출을 늘릴 수 있다는 계산이었습니다. 11월 미국이 중국산 임모로 만든 홍콩 가발의 수입을 일시 금지했습니다. 그 시장의 공백을 한국산 가발이 메웠습니다. 1964년 13만 달러에 불과했던 가발 수출액은 1965년 162만 달러, 1966년 1068만 달러를 거쳐 1970년에는 9,357만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한국산 가발은 미국 시장을 장악하여 많은 미국 이민자들이 가발 장사를 했으며 미국에서 가발하면 코리아를 연상했다고 합니다. 구로공단의 서울통상은 1,500여 명의 여공을 거느린 국내 1위의 가발 공장이 되었으며 가발 외에 왕구, 스웨터 수출도 겸한 서울통상은 1970년 수출액 2위 업체가 되었습니다. 가발 제조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므로 가발 업체는 종업원 수로는 대규모 업체였습니다. 1970년경 미싱 1,000대 이상 업체가 3개였고 종업원 500명 이상 업체가 11개나 되었습니다. 1972년 총 종업원 수는 2.1만 명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섬유 의류 산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섬유공업은 1963년 이미 제조업 전 취업자 40만 명의 27%인 11만 명을 차지하고 생산액의 23%, 부가가치의 20%를 차지하는 제1의 산업이었습니다. 노동력이 풍부한 한국의 경제 여건에 비추어 수출 신장 가능성이 가장 큰 산업이기도 했습니다. 최종 제품인 봉제품과 메레스 제품의 수출과 내수가 증가하자 직물과 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고 그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 면방직업의 시설 최신화와 나일론, 아크릴, 폴리에스터 등의 화섬공장 건설이 진행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합성 섬유 산업은 천연 섬유 수입 대체 산업으로 출발하여 의류 및 직물류 수출을 위한 섬유 원자재 공급 산업으로 성장하였고 1970년대 중반부터 수출 산업으로 발전하였습니다. 합성 섬유에는 실크와 유사한 나일론, 면제품과 유사한 폴리에스텔, 양모와 유사한 아크릴 섬유 등이 있었습니다. 제1교포 이원천 형제가 1963년 대구에 한국 나일론이라는 나일론 필라멘트 일산 2.5톤 공장을 준공한 것이 한국 화섬공업의 출발이었습니다. 1964년 7월 이병철과 조홍재가 한일 나일론 공장을 세웠고 이후 화섬공장 설립이 줄을 이었습니다. 1965년 마산에 아크릴 파이버 공장인 한일합섬, 또 울산에 아크릴 파이버 공장인 동양합섬이 건설되었습니다. 1968년에는 대한합섬과 성경합섬의 폴리에스터 두 공장이 울산에 건설되었고 또 동양나일론 공장과 고려합섬 공장이 건설되었습니다. 특히 1968년에 화섬 공장이 가장 많이 세워졌고 그를 전후하여 기존 업체의 설비 증설도 앞다투어 진행되었습니다. 합성 섬유산업은 섬유산업의 성장이 둔화되는 1970년대 중반에 수출산업으로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그 이전에는 수출용 섬유 원자재 공급 산업으로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는데 이와 같은 성장에는 내국 수입 신용장이라는 수출 지원 제도가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내국 수입 신용장 제도로 인해 합성 섬유 업계는 직접 수출하지 않고도 섬유 수출업계에 공급함으로써 차입 조건이 유리한 수출 금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출액은 1962년에서 1970년간 연평균 40%씩 증가했습니다.
특히 섬유류는 합판, 가발과 함께 수출이 급증하여 세 품목의 수출 비중의 합계가 1970년경 수출의 3분의 2에 달하였습니다. 1961년에서 1970년에 섬유 의류 수출액은 85배로 커졌는데 그 중에서도 의류 수출액은 6만 7천 달러에서 2억 1,357만 달러로 3,200배 커졌습니다. 같은 기간 중 합판 수출액은 120만 달러에서 1억 200만 달러로 85배가 되었으며 1961년 3만 달러에 불과했던 가발 수출액은 1970년 9,400만 달러로 역시 3,100배 이상으로 급증하였습니다. 당시 전형적인 수출 현장이란 여공이 미싱으로 박음질해서 아동복, 와이셔츠를 만들거나 편물기로 스웨터, 네일을 짜는 것이었습니다. 수출품의 단가는 매우 저렴했는데 1970년의 경우 스웨터 1타스의 평균 수출 가격이 12.04달러로 스웨터 1장당 1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와이셔츠도 마찬가지여서 1타스 수출가가 11.45달러로 와이셔츠 1장당 1달러에도 못 미쳤습니다. 스웨터의 경우 마진율이 3%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수출 자체는 1960년대 초에서 1970년대 GDP의 1%에서 3.5% 정도에 불과해서 수출의 증가가 곧바로 고도 경제 성장을 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출 급증과 병행해서 투자율이 높아진 것이 고도 경제 성장을 낳았습니다. 총 고정자본 형성률은 1960년대 초 7%에서 8%였으나 빠르게 상승해 1970년을 전후해서는 20%에 육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1966년 최초의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하는 등 고도 경제 성장이 개시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은 수출 촉진 정책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수출 경쟁력의 확보와 수출 구조 고도화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